경기통TV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준비한 획기적인 플랫폼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죠. 광명매일 유한배 회장님 그리고 일간경의 배종석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외모를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유한배 회장님의 어떤 훌륭한 외모에 대한 얘기를 좀 칭찬을 제가 했더니 오늘은 유독 배종석 국장님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오셨어요. 술 끊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많이 좀 유독 빛나고 이발도 하셨죠? 이발은 어제 했고요. 네. 술 담배를 끊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걸 좀 느끼죠. 네. 그리고 외모에서 어떤 아우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갑을 지역 모두 경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갑 지역은 국민의힘. 네. 7일 8일인가요? 7일 8일 이틀 네, 동안 네. 그리고 을은 민주당 8, 9, 10 네, 날. 8, 9, 10 경선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갑을 지역 경선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예측하는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갑 지역 분석을 해보고요. 한번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광명 갑 경선은 권태진, 김기남 2인이 7일, 8일 이틀 동안 당원 20%, 일반 80% 여론조사로 결정이 되죠. 두 분 다 모두 소개 멘트에서 전 당협위원장, 네네. 뭐 권태진, 전 당협위원장, 김기남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원 20%보다는 일반 그 80%에서 인지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그나마 그래도 김기남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광명시장을 출마했었고 또 박성원 시장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거는 또 드러났기 때문에 김기남 예비후보가 좀 여론조사 할 경우 좀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틀 동안 하는 그 당원 20%인데 이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그 책임 당원이 몇 명 안 돼요. 그죠. 뭐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김기남 후보가 그 당원 쪽에서는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책임 당원 모집을 좀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 이제 80%는 여기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한 게 김기남 후보는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권태진 후보는 여기서 이제 시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인지도가 김기남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있고 또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그 권태진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태진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원은 권태진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시도위원들이 권태진 후보를 돕고 있다. 네. 뭐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일반 80%는 아무래도 2년 전에 그 출마했던 그 이력이 있는 김기남 후보가 조금 더 인지도에서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기남 후보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2022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기 광명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수가 지난번에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호선, 신중식, 권태진, 김기남 후보 이제 네 분이서 경선을 했는데 김기남 후보가 됐잖아요. 나보니 세 분이 전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죠. 물론 이제 김기남 후보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안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좀 5%로 졌어요. 그죠. 김기남 후보가. 그래서 그런 수치를 보면 그때 당시에 안 했던 것 때문에 또 이제 당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김기남 후보가 또 공천을 도의원, 시의원을 또 잘못했어요. 공천에 문제가 좀 많았었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분란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히 더 본인 그 선거에도 좀 불리하게 좀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지금까지 아직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국민의힘이 이제 워낙 많이 민주당에서 패하다 보니까 그런 전투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집력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결집력이 훨씬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선거 때마다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선거도 결집력에서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과연 어느 당이 더 결집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공천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게 했죠. 그랬었죠. 만약에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번 경선에서 그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됐겠죠. 지금 그 주변에 그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문제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권태진 후보. 네네. 김기남 하지 않겠냐. 김기남 후보. 근데 이제 뭐 배정석 국장도 얘기한 또 저도 그렇고 근소한 차이가 아니겠냐. 그렇죠. 근소한 차이죠. 예. 자, 그럼 이제 광명을 지역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을 지역은 사실 예선 입구로 본선이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어떤 경선의 승자가 본선의 승자가 되는 형국이라서 그 어떤 지역보다 좀 치열할 텐데 양기대 의원하고 김남희 변호사 두 분이 네네. 경선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네네네. 이 경선 결정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관위에서 김남희 후보한테 아마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광명 을에 가서 양기대 의원하고 경선을 하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김남희 후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려오신 것 같고 이제 김남희 후보 관련해서는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훌륭하죠. 서울 법대를 졸업하셨는데 재학 중에 사실을 합격하셨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끝난 김은경 그 혁신위원회에서 대변인 하셨고 인권 변호사로 또 유명하신 분이시고 태평양이라고 하는 큰 그 로펌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 저는 이 김남인 변호사가 광명에 내려오는 거 저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불쾌합니다. 솔직히 김남인 변호사라는 분을 한 분을 놓고 보면 이만한 후보가 없어요. 광명시 국회의원 중에 아마 최고 네. 그동안 출마자 중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누가 더 많이 광명 시민과 호흡하고 광명 시민들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 달도 안 돼서 내려와서 양기대 의원하고 그럼 광명 시민들 30만 광명 시민들은 뭐 바보입니까? 정말 저는 이거는 김남인 후보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누구를 위한 공천이냐 이거죠. 저는. 뭐 양이원영 예비 의원이나 또 김혜인 후보가 옆에 붙어서 같이 했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광명 시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 20년 넘게 있었지만 이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자기들이 뭔 광명 시민을 대변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분이 훌륭한 부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이분의 삶의 궤적이 인권 변호사잖아요. 네네. 약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분이 광명에 지금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가 안 되고 기존에 광명을 위해서 열심히 텃밭을 일구고 열심히 다져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꽤 많으시죠. 강신성 위원장이라는 분 4년 전에 경선에서 지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얼마나 광명을 위해서 또 다니셨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컷오프 시키고 아니 저희가 소위 말하는 듣보잡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뭐 인권 변호사로서 그 바닥에서는 되게 유명할지 모르나 광명 시민의 입장에서는 듣보잡 아닙니까? 저는 그분의 4년 후의 모습이 그냥 그려져요. 4년 하고 이분은 그냥 그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동안 활동은 그냥 본인이 할 때 그 영역들 있죠. 인권이라든지 본인이 해왔던 복지. 예, 복지 이런 쪽에 특화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광명 시민들이 이제 정치인들한테 바라는 것이 이제 메가사울 문제도 있겠지만 신림, 신천선 그 광역교통망 네, 뭐 네. 그런 문제라든지 3기 신도시 문제라든지 네. 교통, 주거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이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지금 내려와서 과연 그걸 얼마나 빨리 파악을 해서 국회에 가서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좀 의문이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이제 뭐 사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제 광명시가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실은 광명시 현안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지하철 문제라든지 뭐 상기 신도시라든지 또 뭐 노후된 하안주공 또 재건축 관련된 네, 부분들 또 메가시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바로 시행이 시점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광명시 100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분의 양력이나 이력으로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하나 네네. 지금 광명시에 필요한 정치인은 아니다.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던 뭐 후보들 특히나 강진성 후보 같은 분을 컷오프를 시키고 듣보잡인 김남희 변호사를 광명시에 와서 경선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든 경선 방식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이라고 하는 거가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뭐 사천, 불공정, 그럼요. 공천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여기도 그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전략 지역구라고 선정된 지역이 경선 방식이 다 달라요. 다 틀려요. 어떤 데는 5대5로 했다가 어떤 데는 시민 100%로 했다가 네. 도대체 이것도 룰도 없고 기준도 그리고 또 없고. 이제 공관위에서 네. 이제 3월 1일 날 국민 경선했다가 그 다음 날 바로. 전략 공관위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좀 매끄럽지가 않아. 저는 이번에 그 김남희 후보가 광명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 옆에 김혜민하고 양희원 형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저는 그 둘을 보고 얼마나 한심한지 그들이 언제부터 광명 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다고 광명시를 위해서 선택하는 결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컷오프 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숙하고 당에서도 선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뭘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김남희 변호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합니까?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컷오프 됐다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나머지 후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그걸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네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마치 광명 시민들을 대면한다는 이런 광명 시민들을 팔아먹는 게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지할 수 있죠. 지지하는 건 뭐 내가 뭐 김남희 변호사를 지지하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광명 시민들을 팔아먹습니까? 저 동의한다니까. 거기 왜 뒤에 광명 시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떤 광명 시민을 말씀하는 그렇죠. 거예요? 시형 시민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권리 어떤 권리다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양현영 의원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 있죠. 네. 참. 스펙트럼이 참 넓더라고요, 그분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남희 후보가 내려와가지고 뭐 캠프서부터 시작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운영 캠프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일부 시민단체. 네네, 시민단체도 일부 있죠. 지금 광명의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말하는 그 시민단체 있죠. 그렇죠. 그 저도 들었는데 기자회견 자리에 뭐 몇몇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출마 기자회견 자리는 정말 준엄한 자리거든요. 근데 뭐 몇몇 참석자들의 그 자세가 복장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옆에 서 있었다면서요. 글쎄 그건 못 봤는데 이 사진을 좀 봤는데 어느 분이 뭐 거기에 선글라스 끼고 나왔다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서 이분 엑스맨이네. 이분 그 유명하신 그분 맞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론을 한번 내면은 뭐 이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남이라는 이분은 상당히 훌륭한 네, 맞아요. 인권 변호사이긴 하나 지금 광명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광명에 필요한 정치는 아니다라는 거에 저희가 동의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정한 경선이면 뭐 무난하게 네, 양기대 네. 의원이 압승할 것 같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를 보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경선이 되면 뭐 양기대 의원이 되겠죠. 일반 시민은 8대1로 그냥 압도적일 것 같고 그리고 권리당원을 맥스로 김남희 후보 쪽에 잡는다 치면 한 6대4 그래서 합산을 했으면 7대3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저는 양기대 의원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결과가 뒤집힌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무조건 조작이죠. 이거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진다라는 저는 뭐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양기대 의원이 패착이죠. 처음부터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박차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뭐 이건 또 결과론적인 얘기라 또 결과를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저희가 본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선에 물론 갑 지역은 정대 의원 또는 도의원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고 을 지역도 마찬가지. 또 이제 강성 위원장의 또 포지션에 따라서 또 조금 상황이 바뀔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사실은 또 더 흥미진진한 네네.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